응? 뭐라고? 자, 그래서 마지막이지? 특강은? 오늘로? 일단 좀 이따 특강 마무리하고 나서 정규 커리는 잠깐 설명을 해줄게. 시간이 남는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38, 39번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 순서파악형 문제 중에서도 삽입형, 특히나 각 문제에서 이제 39번으로 써 있는 것들, 최근 3년간 수능 오답률 1위, 가장 어려운 문제. 그러면 이러한 거를 우리 순서 푸는 건 대충 체크했었잖아. 자, 뭐부터 봐야 된다고? 응? 아, 그거는 이제 순서 맞추는 문제고, 플로우형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 하나 있었어. 단어라든지 순서 맞출 때도.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는 건 뭐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제 찾는 문제가 아닌 이상. 반복이고 뭐 흐름이고 플로우라는 거를 순서를 파악하려면은 제시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이 첫 문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볼 겁니다. 그래, 연약한 소녀한테 이거를 누르라는 내가 나빠. 왜? 안 연약해? 강이네? 운동은 원래 약한 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순서 문제를 지금 일단 하나 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제시문을 보고 나서 항상 이거를 봤었거든. 뭐 물론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 근데 38, 39가 3개년에서 특히나 39번이 최근 3년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어. 왜? 프린트 없어? 왜? 아, 난 또 인쇄 잘못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 첫 번째로 빈칸 추론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써버린 여러분들은 기적같이 38, 39를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어려운 이유야. 두 번째로 항상 두 개 중에 하나가 남어. 예를 들어 38번 같은 경우에 답이 지금 2번이잖아. 뭐 2번이냐 3번이냐 가지고 항상 헷갈린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남아. 사실 둘 다 어디에 들어가도 괜찮은 경우도 존재는 해. 그런데 수능에서 복수 정답이 나오면 어떻게 된댔어? 어떻게 된댔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된댔어? 수능이 사라져. 네, 수능이 사라져요. 복수 정답이 나와버리면. 특히나 주요 과목인 영어에서 나와버리면. 그러면 둘 중 하나인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 결정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 뭘로 결정을 하냐면은 문법으로 결정해요. 어떠한 문법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고1 수준이다 보니까 앞에 야채 열심히 잘 파시네. 지금 거는 고1 수준이다 보니까 앞에 접속사들을 다 주고 있어. 근데 접속사 안 줘버려. 최근 트렌드야. 안 줘. 너희 수능 때도 안 줄 거야. 그럼 문법의 종류는 접속사를 통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 가령 해당 문제 meanwhile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자, 정민아 무슨 뜻? 반면에
하지만 플러스 알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 어떠한 힌트가 주어집니다. 근데 접속사 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있어. 대명사. 대명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명사가 뭔지 모를 때, 예를 들어 someone hit me, 누군가 날 쳤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면 이름 적었겠지. 그럼 두 번째는 앞에 나온 거 다시 쓰기 싫어서, 반복됐을 때. 여기서의 포인트는 대명사의 두 번째, 반복되는 걸 쓸 때 그거를 잘 찾으란 이야기야. 그거는 해당 문장에 있을 수도 있고 해당 문장이 아닌 이 문장에서 존재할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답을 줬지. 두 번째의 경우만 쓰인다고. 그러면은 이 앞에서 이거를 보는 것도 물론 방법 중에 하나지. 근데 대명사 찾으려면 뒤에 있지 않을까? 앞에 여기서 있던 무언가 명사가 나온 거를 반복해 주려면 대명사가 뒤에 있지 않을까? 뒤에서 앞에 거를 찾는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라고. 순서대로 읽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 삽입에서 굉장히 약한 거야, 너네가. 그러면 대명사가 존재하고 대명사랑 비슷하게 또 설정해 주는 게 있어. 한정사. 한정사든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지. 더 있지만 어와 더. one, another, the other 배울 때 배우셨을 거야. 기억이 안 나요? 안 나? 알았어. 아, 난다고? 고마워. 한정사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이러한 힌트들이 존재하는데 접속사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고3 때는. 대명사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정사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존재합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어법이라고 문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별거 아니잖아. 세 개잖아. 이 정도의 기초적인 문법은 확인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이 좀 길었고 좀 가볍게 일단 보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이거부터 봐도 되고 이거부터 봐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첫째 문장을 읽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굳이 보기 1번 바로 앞에 게 아니라 맨 첫 번째 거를. 문제 풀이다 보니까는 한번 이거부터 볼게요. Meanwhile, 반면에 Improving by 1% is not particularly notable. 1%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별로 주목할 만하지 않대. 그런가요? 그렇지. 키가 몇이니? 1%가 증가했대. 1% 증가하면 몇이 되니? 그래봐야 175가 안 돼. 170을 넘었는데 1%가 증가했는데 어차피 티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너희 체중의 1%가 쪘으면 또 심리적으로 되게 크게 와닿으실 테니까 빠졌어. 거울 보면 티가 나나요? 안 나요. 귀신같이 또 찐 거는 또 이제 거울에 보이지? 아닌가? 미안해. 또 1%는 별로 크지 않아. 하지만 it can be far more meaningful in the long run.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꽤나 클 수 있다는 이야기야. 역설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퀘스처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는) 작은데 장기간의 관점에선 크다. 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문장을 보고 한번 소재를 잡아봅시다.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소재라고만 이야기할게. It is so easy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and underestimate the value of making small improvements on a daily basis 라고 합니다. 굉장히 so easy to overestimate 과대평가하기 쉽대. 뒤에 underestimate를 봤으니까
편의상 넘버링을 할게. 1번이라고. 1번의 내용, 과대평가는 One defining moment, 하나의 정해진 순간의 중요성이래. 한순간이라고만 적겠습니다. 한순간은 과대평가되어지고 underestimate, 과소평가되어져. The value of making small improvement. 작은 발전을 만들어내는 가치야.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조금 저평가된다.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나눴는데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은 어디 거였니? 1번이니 2번이니? 2번이잖아. 1%.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꽤나 크다. 그러면 서론부터 답이 나왔어. 이거 잘못됐다란 이야기야. 과소평가하지 말라란 이야기야 그냥. 그리고 1%니까 너네 1%를 one defining moment, 어떤 결정적인 한순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 그럼 2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자주 we convince ourselves that massive success requires massive action. 우리는 믿습니다. 거대한 성공이라는 것은 거대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1번 내용이니 2번 내용이니? 1번 내용이죠. 대학을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능을 잘 보면 되죠. 수능이라는 거는 매시브한, 디파이닝한 모먼트잖아. 그쵸? 그럼 수능 잘 보면 대학 가는 거 맞아. 맞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값을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 얘는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매일매일이. 계속 봅시다. 그러면 1번이 나왔고 2번이 나왔습니다. 우리 목차 부분, 인덱스라는 부분 얘기했었죠. 1번과 2번이 나왔으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1이 나오고 2가 나와야 된다고. 그치? 그럼 만약에 1번 자리에 2번 내용이 들어갔으면은 그 다음에 1번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봅시다. Whether it is losing weight, 살을 빼는 거, 챔피언십에서 이기는 거, 혹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 우리는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Pressure on ourselves to make some earth-shaking improvement. 굉장한 발전이라는 것을, 거대한 것을. That everyone will talk about. 1번 내용 같지 않니? 아직 지금 아까 여기서 매일매일 작은 거를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다는 말은 나중에 이제 내가 붙인 말이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1번 내용 같지 않니? 1번 내용이지? 그러면 여기까지 묶어서 1번이야. 한순간에 중요한 거에 위닝과 챔피언십 결승전이잖아. 중간과정 다 제끼고 한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계속해서 1번 내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The difference. 다음에 This tiny improvement. 이 작은 발전이라는 거래. 앞에 이 작은 발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작은 발전이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지? 이 작은 발전이라는 게 can make over time is surprising. 시간이 반복되면서, 장기간의 관점에서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진다,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시켜주고 있습니다. Here is how the math works out. 공식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 표시 있네. 추가 설명적인 표시가 있네.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주제 찾을 때나 중요해. 그러면
우리가 주제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나오면 주제와 연관이 돼 있댔잖아. 사실 주제문에 되게 가깝거든? 내용상? 그런 거 같지? 그럼 이게 과연 주제문일까? 한번 읽어보자. 네가 만약에 1%씩 매일 나아진다면 1년 동안, 그러면 너는 결국에 37배나 나을 거래. 처음보다. 365니까 1%씩 하고 곱하기 370을 했나 보죠. 뭐 365를. 굉장히 큰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주제 아니니? 반복되면은 크다? 그치? 혹은 반대로 얘기해서 conversely 1%씩 잃어버리면은 너는 떨어질 거야. 거의 0으로. 뭐 고1을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복리라는 개념 아니? 지수함수? 1.01에 곱하기 1.01에 곱하기 1.01에 이런 것?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0으로 떨어진데 1년 지나면 하루에 1%씩 빠지는 거, 너희들 영어 단어를 50개 맞았던 게 49개 맞고 48개 맞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0일만 지나면 빵점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What starts as a small win or minor failure? 작은 성공이나 작은 실패라는 게 add up to something much more. 뭔가 계속해서 더해질 거다.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반복되면. 반복의 중요성.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대명사요. 앞에 대명사가 받아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2번이요. 뒤에를 봤으면은 너는 뭔가 접근이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는 하지 않을게. 잘못되었어. 수험생에게 가질 만한 태도는 아니었어. 확실했으면 찍고 넘어갔어야지. 다음으로. 시간제에서 풀 때는. 기억 안 나지 근데 너무 오래돼서. 요약을 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정적인 한순간을 과대평가하는데 매일매일 작은 성취가 결국에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낸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거 특히나 고등학생들 많이 착각해. 고2쯤 돼갖고 내신이 별로 안 좋아. 아무리 봐도 가고 싶은 대학은 별로 없는, 못 갈 것 같아. 오늘 처음 봤지만 앞으로 자주 보겠지만 혹시 희망 대학이나 희망 학과 있습니까? 딱히 없어요? 이 친구는 홍익대를 가고 싶대. 미술대학을.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은 내신이 안 되니까는 그 학교는 이상하게 미대가 수능으로 뽑아요. 그림 따위 보지 않아. 어차피 우리 학교만 알아서 잘 그린다 뭐 그런 자부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보지 않아 그 학교는. 그러면 고2 때까지 해보고 이제 수능으로 전환할게요 했지만 남들은 3년 동안 준비한 거야 수능을. 아예 고1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학원이지만 어학원 출신들 있지. 어학원 계속 다니는 애들 있지 어릴 때부터. 어학원에서 학원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내신 준비 이런 거 하는 거 본 적 있니? 큰 어학원에서? 안 하잖아. 그럼 걔네들은 뭐야? 수능만 준비한 거야. 그럼 3년 준비한 거를 1년 만에 따라잡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지. 그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니까.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면은 너희의 1년이 남의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뭐냐, 수학에 현우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 남의 10년이 나에겐 1년이다. 10년이 뭐예요? 내가 한 50년 벌 돈을 한 번에 벌어버리시더만. 1년에. 부럽다. 아무튼 39번 볼게요. 혹시 현우진 선생님이랑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아 그래요? 되게 뭔가 당황하시길래. 아 미안합니다. 저도 안 친해요. 얼굴 본 적 없어요. 제가 이 땅에 살아 숨쉰다는 것조차 모르세요 그분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Before a trip이죠. 또 나왔다 한정사. A trip입니다. 모르는 트립이에요. 처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가기 전에 research how the native inhabitants dress, work and eat. 더 네이티브인데요. 더는 나왔나요?
더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두 가지 형태로 배웠죠. 정관사 더라는 것은 첫 번째, 앞에 나온 거를 반복할 때, 두 번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그럼 내용의 해석상 여행을 간다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여기가 일산인데 일산 동구죠? 서구인가? 서구니? 일산 서구에서 일산 동구 가는 걸 여행이라고 표현하니? 그렇진 않잖아. 여행을 갔다라는 얘기는 꽤나 멀리 간 거고, 네이티브 이네비턴트,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거주자, 원주민이란 이야기는 그냥 그 동네에 사는, 너희의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걔는 항상 너예요. 여행 갔으니까 추측할 수 있잖아. 그 동네가 되겠죠. 그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무엇을 먹는지를 확인해 보랍니다. 어법적인 거는 뭐 how 정도가 되겠네. 얼마나, 어떻게, 의문 형용사죠. 배웠던 겁니다. 또 졸려서 죽으려고 그러네. 미안하다. 지루하지. 보자. 첫째 줄. The continuous survival of human race. 인간종이라는 것에 계속되어진 생존이라는 것은 can be explained.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By our ability to adapt to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그럼 인간은 환경에 적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은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생존에 승리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셨습니다. 아까 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럼 여행을 가서 이 동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라는 이야기 아닐까? 이 정도는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안 되면 나랑 면담 좀.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바로 여행이 나왔죠. 트립이 나왔죠. 주장이니까 주장에 아까 전에 접속사 없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For example, before trip.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뒤에 한번 봅시다. 동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While we may have lost some of our ancient ancestor survival skills, we have learned new skills as they have become necessary. 동네 여행 간 거랑 우리 조상님이랑 무슨 관계인데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의 생존 스킬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대. 과거의 조상과 우리는 다르죠. 과거의 조상들에게 필요했던 거. 너무 위로 올라가지 말고 한 50년 정도, 아니 한 100년 정도만 위로 올라가 봅시다. 1921년도에 성인들이 혹은 학생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지. 곧 17살이 되는 너희들은 학원에서 편하게 앉아서 수업은 졸리고 교실은 덥고 에이 졸아야겠다 이러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이 시간에 높은 확률로 반 메고 있었겠죠. 눈농사 짓고 있었겠죠. 높은 확률로.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17살, 16살에게 바라는 거는 논을 얼마나 잘 매느냐, 씨 얼마나 잘 뿌리니, 혹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 얼마나 잘하니. 바느질 잘해요? 그게 뭐예요? 그쵸? 바뀌었죠? 잃어버렸죠? 하는 방법을. 그러면 우린 대신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필요해진 새로운 기술들, 영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뀐다라는 거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관련 없죠. 이거랑은. 그러면 여긴 넘어가고 뒤에 today, 오늘날 The gap between the skills we once had and the skills we now have grows ever wider as we rely more heavily on modern technology. 과거에 가졌던 반매는 기술과 오늘날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스마트폰을 만지는 능력이라는 것,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것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때문에. 옛날에 필요했던 게 필요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죠. 반복한 거 사이에 이상한 내용 끼우지 맙시다. 결론도 아니고 이게. 그럼 그 다음에 3번
Therefore 1차 요약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즉 when you head off into the wilderness 그럼 뭐라고 그러지? 황야? 황야라고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좀 거친 곳으로 가야 될 때 head off는 가다란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향하다란 이야기예요. 그런 곳으로 갈 때 it is important. 중요해요. To fully prepare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대. 왜 중요할까? 웰더니스는 우리의 모던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는 곳입니까? 안 되는 곳입니까? 안 되는 곳이잖아. 그러면 사람이 이곳에 간다. 생존이 힘들다. 까먹었다. 자, 그러면 생존이 힘들면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가지 말자가 지금 결론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위험한 건 피해야 되지만 굳이 가겠다라고 하면은 교과서는 항상 답을 줘야 됩니다. 준비를 하라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끝내야 되잖아. 4번 봅시다. How they have adapted to their way of life will help you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 and allow you to select the best gear and learn the correct skills 라고 합니다. they가 누군데요? 앞에 they가 나올 만한 게 지금 뭐가 있었어? 계속해서 you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you 나왔고요. we였어요. 근데 we는 아니야. 왜냐면 그 다음에 will help you라는 편이 나왔거든. 우리가 아니거든. 이 they는. 걔들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아닌 무언가 복수로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조상님이 나와야 돼요. 굳이 찾아서 올라간다면. 그러면 조상님들이 어떻게 적응했는지가 일단 어떠한 환경과 네가 어떠한 장비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술을 사용할지에 도움이 될 거다. 도움이 돼요?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 다 까먹었잖아. 그럼 어떻게 도움이 돼? 다 까먹었는데. 그럼 이 데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얘요. 잘 봐봐. 복수잖아, 복수. 그래서 여기로 오는 거야. 되게 문법적으로 푸는 거야. 삽입 문제는. 쉽고 빠르게 푼다라고 하면. 뭐 3번과 4번과 5번 중에 헷갈렸다? 너네가 지금 데이를 놓친 거야. 5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생존 상황이라는 것은 나타납니다. 어떤 연속된 사건에 연속된 결과값이에요. 그게 피할 수 있는 것들, 피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못 피하면은 안 좋은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다 정도가 되겠죠. 그리하여 구조화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몇 년도 문제지? 21년도 문제잖아. 이 전년도 고3 수능 특강에 그런 거 있었거든. 그럼 우리는 기술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했잖아. 근데 거기서 필요하면 또 다시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어. 아마 그래서 그거 다음에 연동시켜서 낸 것 같아. 시리즈별로. 하지만 그런 거 인식해봐야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됐겠지만 어떻게 이거 다 외울래. 그래서 인간은 적응을 해야 돼.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 중에 하나였어요. 여행 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봐라. 잘 보고 따라 해라.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쭉 넘어가서 20년 6월 교육청으로 옮겨봅시다. 역시나 한번 여기부터 볼게요. Because of these obstacles. 이러한 장애물 때문이래요. 그리고 because 나왔지. 이유잖아. 그럼 앞에 장애물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장애물 하나도 아니고
장애물 하나만 나오거나 하면 안 됩니다. 들이니까. 담복서 잘 보세요. 어법. 어법 되게 중요하잖아. 너네 어법 사랑하잖아. 어법 잘하는데 어법 하고 싶다며 맨날. Most research missions in space. 우주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미션들은 달성되어 줄 수 있어. Through the use of a spacecraft without crews aboard. 탑승객이 없는 우주선을 통해서 무인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라는 얘기가 뒤에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과값을 주는 겁니다. 콤마를 찍고 잘라버렸으니까. 그럼 무인 탐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장애물들일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는 사람이 가면 안 될 만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줄. 현재 지금 우리는 사람을 다른 별로 보낼 수가 없대요. 맞나요? 달 갔다 왔다며. 그러면 일론 머스크 개 한 마리 태워서 맨날 화성 갈 거라고 하잖아. 아직 못 갔으니까 하는 얘기지. 달도 갔다 왔지. have been send가 아니잖아. have send가 아니잖아. 그냥 보내버리는 거잖아. 이거는 보내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별로 못 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요? 하나의 장애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 is that such a trip. 이러한 여행은 would take years. 오래 걸려요. 바로 뒤에 올 수가 없다니까. S라니까 학생들.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우주선은 필요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공기, 물, 그리고 생필품들,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which are needed for survival on the long journey. 사람이 오랫동안 여행을 하니까는 거기에 필요한 산소라든지 물이라든지 식량이 필요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실을 수가 없다. 우주선이 커지고 그렇게 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or example이니까는 one obstacle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직까지 obstacle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역시나 자연적으로 안 됩니다. S기 때문에. 하나 더 나왔습니다. 두 번째래요. 그럼 이 D부터는 슬슬 가능할 것 같아. 다른 문제는 굉장히 거친 힘든 상태예요. 상황입니다. 다른 별들의. 예를 들어서 극한의 열과 추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춥고 덥고 춥대. 이런 것들 때문에 무인 탐사로 보낸대. 그럼 무인 탐사로 보냈으면 무인 탐사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봅시다. 몇몇 행성들은 심지어 착륙할 땅조차 없대. 무인 탐사를 보내는데 착륙할 땅조차 없대. 무슨 상관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인간이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무인 탐사라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 여기까지 문제라는 거야. 인간이 착륙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4번 뒤를 볼게요. These exploration. 이러한 탐사, 탐험이래요. 이러한 탐험들 pose no risk to human life. 여기는 지금 전체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협이 되는 안 좋은 상황들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no risk래. 그럼 이 사이에 무언가가 지금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무엇이 사라졌을까? 무인으로 보내버립니다. 무인으로 보내버리니까 사람이 애초에 없으니까 이 탐사는 사람에게 위기 따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쌉니다. Then once involving astronaut. 우주 비행사를 포함시키는 것보다 싸대. 자, 밑줄 치고 why less expensive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유에 돈 많이 들어간대잖아요. 먹을 거 싫어야 되고 할 거 많잖아.
사람이 없으니까 싸다란 이야기입니다. 탐험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5번. 우주선은 carry instruments, 어떠한 장비들을 싣고 가 that test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 of a planet. 어떤 구성 성분, composition, 토양이 됐던 대기가 됐던, 그리고 그 별의 특성이란 거를 존재하는 거를 사람이 탈 자리에 대신에 장비나 싣고 간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갑자기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용이 갑자기 바뀐 거를 단절감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거든요. 갑자기 내용이 끊어졌다라고. 그러면 그 단절감을 느끼려면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앞과 뒤를 읽었을 때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단절감을 느끼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독해력 혹은 뭐 영어에 대한 어휘력 이런 것들이 상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면 베스트죠. 국어 점수도 잘 나올 테고 그렇게 잘 푸시다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러면 이거를 포기해야 됩니까? 라는 거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휘력을, 독해력을 기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이야. 반복해서 많은 글들을 읽고 문장 분석을 해봐야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어법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쉬워. 금방 끝나. 특히나 지금 짚어준 3개 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 접속사, 대명사, 한정사. 그 3개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말이야. 뭐 기초적인 명사의 수일치, 단수복수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그런 것만 체크를 해도 일단 문제는 풀어낼 수 있고, 항상 앞에서부터 무조건 이게 답이 나온다는 생각을 버리면 더더욱 쉬워. 난 지금 계속 뒤에서 보고 있잖아.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좀 발상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 단 이것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글을 좀 꼼꼼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 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할 줄 알아야 돼, 너네가. 그러한 꼼꼼함은 학원에서 충분히 열심히 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연습하면 돼요. 이제 시작이니까, 고등학교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유학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음식을 태울 수가 없고요. 착륙할 땅도 없을 수 있으니까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애초에 사람이 없으면 된다.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는 사람이 만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어서 볼게요. (6월) 이제 39번이 되겠네. 6월 39번. 20년 6월 39번. 풀이 과정은 계속해서 똑같아요. 이거를 3년 내내 반복하는 거야. 지루하겠지. 그치? 지금이야 뭐 뭔가 참신한 것 같고 새로운 것 같지만 3년 내내 하면 되게 지루하겠지. 그래서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고등부는 내신 기간 아니면은 주 2회입니다. 고1 때는 물론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나올 거야. 수요일에는 나랑 같이 인터넷에서 보자고요. 아프리카에서. 줌 혹은 아프리카라고 했는데 아프리카로 할 거야. 난 좀 싫어해.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끊겨. 그래서 아프리카로 할 거야. 좋잖아, 집에서 보면은. 그리고 줌 하면은 단점이 있다니까? 어떤 단점이 있을까? 그래? 아프리카는 뭐 그럼 들어가기 좋니? 별풍선 써도 돼요. 어? 별풍선 써도 돼요. 고마워. 그걸로 과자 사 먹을게. 싫어. 내가 뭐 이참수 선생님이니? 아프리카에 장점이 있어. 줌에 비해서. 나는 너희들을 굉장히 배려해서 아프리카로 하려는 거야. 특히 여학생들. 줌 하면 니네 화면 켜야 되잖아. 야, 좋지 않냐?
이렇게까지 학생을 위하는 선생님이 있었다? 내가 처음일걸? 집에서 대충 그냥 학교 갔다 와서 안 씻은 얼굴로 그냥 들으세요. 당신들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보고 싶긴 한데 줌으로 할까? 정민아 어떻게 생각해? 그러지 마? 알았어. 자, 봅시다. grown-ups, 자라버린 것들. rarely explain. 우리 빈도부사 이야기 했었지. sometimes 밑으로는 다 뭐다? 낫으로 보자 그냥. 100% 낫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자라버린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 The meaning of a new word. 어떠한 새로운 말의 의미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하지 않아. Let alone how grammatical rules work. 냅둔대. 문법적인 규칙이란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냅둔대. 간략하게 요약해서 자라버린 것들과 아이들 얘기했으니까 어른이 되겠죠? 가르치지 않아. 냅둬. 알아서 하라고. 첫째 줄 봅시다. 우리의 뇌는 꾸준히 문제를 풀고 있대.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뇌는 꾸준하게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게 전제지. 근데 explain이라는 거는 설명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시키는 걸까? 내가 지금 이거를 너희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 풀어봤으니까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의 뇌는 문제를 풀고 어른이 애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애한테 문제를 풀게 냅둔다는 이야기지. 이거는 냅둔다는 이야기는 문제를 푼다는 이야기지. 반복되는 거지 계속해서. 그 정도만 잠깐 봐볼게. Every time we learn or remember or make sense of something, we solve a problem. 매일 우리가 뭔가를 배우거나 기억하거나 뭔가 말이 되게 할 때 우리는 문제를 푼다는 이야기야. 설명이 아니라. 그럴싸한 것 같지. 1번이 놓는다고 해도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2번. 몇몇 심리학자들이 have characterized. 특성화 시켰대. 규정 지었대. 모든 아이들의 language learning.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을 as problem solving. 는 같은 거. as는 항상 는이랬어. 언어를 배운다라는 건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다 그랬고, 그러면은 뇌는 항상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 Extending to children such scientific procedures as running by experiment or hypothesis testing. 그리고 이거를 연장시키고 있어. extending. 분사구문이지. 이거의 주어. 과학자들,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이 연장시키고 있어. 아이들에게 이러한 절차를 실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혹은 가설, 검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명명한대. 그 다음에 갑자기 instead가 나왔어. 일단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지? 근데 만약에 고3이었다면 고1에서 고3을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해. 이거 없애버리면 돼 그냥. They use the word of the rules in conversation and leave it to children to figure out what is going on. instead를 아예 그냥 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걔들은 사용해 말이라는 것이나 규칙, 대화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애들에게 남겨줘, 냅둬. 알아보게끔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게끔 한대. 자, they 있지. 대명사 they. 만약에 그러면 여기 이게 연결이 뭔가 삽입이 안 되고 바로 간다라고 하면 이 they는 누구여야만 해? 과학자들이 돼야만 합니다. 심지어 심리학자들이고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거는 가설 검증이나 실험을 통한 거였거든.
이거 왜 하나요? 도대체 과학자들이 할 이유가 없지. 말에 대해서 왜 냅둬? 전혀 말이 안 되잖아. 얘네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집단이 아니잖아.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빠졌다는 이야기지. 대의는 따라서 grown up, 성인이 돼야 되고, 맥락상 grow up이 나타내는 것은 parents가 됩니다. 부모가 애들한테 말을 가르치지 않고 냅둔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여기도 지금 접속사 하나가 생략된 거야. For example, 혹은 뭐 such as, for instance, 접속사가 여기 생략이 됐어요. 대의가 나타내는 것은 어른들이 된다. 여기에 대한 해답 가르치지 않아. 대신에 걔들은 말이나 대화에 있어서 말과 규칙, 단어와 어떤 어법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애들이 알아서 알아보게끔 냅둔다. 말만 할 뿐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말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는 무조건 말이 돼야 되기만 해. 어떤 맥락이라는 것이 말이 돼야 되는 거지. 말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부모님도 할 거 아니야. 그럼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아서 하게 할 거래. 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인 즉슨 다시 한번 강조 표시가 있으니까, 반복 표시가 있으니까, 이거를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problems must be solved. 왜냐하면은 문제는 풀려야 되기 때문이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 문제를 항상 풀어야 되는 이유. 첫째 줄이에요. 계속해서 문제 풀고 있대요, 우리는. 전제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결론이 맨 뒤쪽에 나오고 있지. 그 다음에 We have all been solving problems of this kind since childhood.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뭐 없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쭉 해왔다라는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지. 자, 그럼 글의 주제는 이 밑쪽에 있었고 맨 앞에도 있었지. 반복되고 있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글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 중간에 거는 예시였고요. 주장, 뭐 설명,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주장, 결론. 저기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 아니야. 넘어가자.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뇌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시. 아이는 언어를 배울 때 문제 해결을 통해서 혼자 냅두고 알아서 말이 되게 찾는다. 결론. 그러한 것인 즉슨 인간의 뇌. 인간은 그냥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언어이다. 굳이 언어를 예시로 꺼냈으니까.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문제 남았다. 문제를 근데 풀어본 기억은 나고 지금 너네 설명 듣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듣고 있는 거니? 기억나요? 진짜? 이거 맞았어, 틀렸었어? 기억 안 나네. 왜? 나 쉬는 시간에 뭐 했냐? 뒷문으로 싹 갔다 오려. 아니면 여기에 얼굴 한번 비추고 가든가. 문이 있어요? 나도 최근에 알았어. 너도 몰랐구나. 강력한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As the sticks approach each other. 막대기들이 가까이 가면은 the air, 그 공기들이 즉시 immediately in front of them, 그 앞에 있는 그 공기들이야. them이 나타내는 거는 이 막대기들이 되겠지. 공기들이 압축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그럼 앞에 나온 말은 내용, 스틱이 나와야 되고요, 에어가 나와야 돼요.
첫째 줄 봅시다. Sound and light traveling waves. 소리와 빛은 파동으로 움직인대.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는 사람? 뭐 그렇게 봐도 좋고. 특징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수능시험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대학 가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란 말이지. 근데 더 이상 낼 소재가 없으니까 대학 소재를 내버려. 뭐 설명하면 별로 문제 푸는데 되게 지장 없는 쓸데없는 나의 지적인 디그니티를 자랑하는 거야. 소리와 빛은 파동이래. 자, 공대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가? 이곳은 문과의 밭인가? 공대 없어? 뭐 컴공이라든지 기계공학이라든지 아무도 없어? 훌륭하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빛이 파동이냐 혹은 입자냐, 이 두 개가 반대되는 개념이더라고요. 공학에서는, 과학에서는.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이 있었대. 광자라는 표현 혹시 들어봤니? 빛은 입자란 이야기지. 광자라는 말은 고전역학이야. 뉴턴에서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으로 매즘되는. 요새는 파동이래. 그러고 있다가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나왔거든? 빛은 둘 다예요. 집에 가서 뭔가 잠이 안 오고 공부는 하기 싫고 껌의 키를 쳐서 뭔가를 찾아보고 싶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이중슬리 실험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100% 이해하면 넌 공대생이야. 공대생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아무튼 쓸데없는 이야기였고, 아무튼 파동이래요. 알면 좋아. 알면 되게 문제 풀기가 쉬웠어. 파동과 입자의 차이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연관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몰라도 괜찮아. 설명 다 해줄 거야. 그렇게까지 매정하진 않아. 어떠한 비유야, analogy, often given for sound. 소리에 대한 비유는 돌을 던지는 거야. 어떤 고요한 물에다가 돌을 던지는 겁니다.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만약에 이것도 몰랐다, 그럼 이제 단어를 좀 알라는 얘기지. 파동이라는 것이 사방으로 퍼질 거래. 바깥쪽으로. From the point of impact.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그렇지 않니? Just as sound waves radiate from the sound source. 소리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입에서 너네 귀 쪽으로 퍼지는 것처럼 파동이라는 것도 퍼질 거라는 이야기지. 따라서 소리는 파동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리와 빛을 얘기했는데 지금 소리만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에 막대기. 아직 막대기 전혀 나오고 있지 않지? 앞에 나온 건 돌이었지. This is due to the disturbance in the air around us. 파동으로 퍼지는 이유는 because of a disturbance. 방해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방해 때문에 파동이라는 게 발생한대. 에어는 나왔는데 스틱이 아직도 안 나왔어. If you bang two sticks together. 막대기 나왔다. bang이라는 거는 빵 터트리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비슷한 거야. 박수 치는 거랑 터트린다는 얘기는. You will get a sound. 소리가 난다라는 이야기지. 자, 여기에 관사가 지금 존재합니까? 더가 없잖아. 그럼 얘 뒤에 더가 나와야 된다고. 무조건. 다만 그 뒤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뒤로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란 얘기야. 1, 2로 갔다? 너 진 거지. 자, 그러면 3, 4, 5에서 더 스틱은 이제 체크됐어. 더 이상 무의미해. 이 다음에 아무거나 나오면 돼. 근데 내가 계속해서 앞보다 뒤가 중요하댔지. 뒤에 한번 봐봅시다.
When the point of impact occurs. 이런 충격의 순간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this 에너지래요. 이 에너지는 어디에 있던 에너지야지 맞을까? 앞에 에너지가 존재했습니까? 없죠. 에너지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 뒤에 가는 3, 4, 5고 this 에너지 앞에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답은 정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막 읽고 고민해서 어렵게 푸니? 기초적인 문법만 알면 그냥 읽다가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을. 그럼 이러한 에너지가 해방되어진대. 소리 파장으로써. 이 에너지가 소리가 된다는 이야기지. 부딪힌 에너지가. 공기가, 압축된 공기가 빵 터지는 게 소리란 이야기지. 그 다음에 If you try the same experiment. 같은 실험을 한대요. With two heavy stone. 이걸 가지고 풀었어도 됐어. 뭐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놓쳤다. 4번까지 가도 그래도 그래 내가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너네한테 관사라든지 대명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안 했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다른 데 했지. 4번까지 갔어도 괜찮았어. 너는 어느 정도 논리력이 있는 친구야. 왜냐면은 같은 실험을 돌 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그 앞에는 돌 말고 다른 걸로 했어야 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야 됐거든. 그러면 4번까지도 괜찮았어. 막대기 나오고 돌로 소재가 바뀌었지. 그럼 다시 막대기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 뒤에는 그냥 읽어보는 거야 지금. 돌 가지고 하면은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정확히 같은 게 발생하는데 다른 소리를 듣게 될 거래요. 돌 두 개를 부딪히는 것과 막대기 두 개를 부딪히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지 소리가. 그 이유는 밀도가 다르고요. 밀도와 표면, 이 돌의 표면 때문이래. 그리고 as they have likely displaced more air or louder sound. 그리고 걔들이 have likely displaced more air. 더 많은 에어를 displace. 위치에 앉는다는 얘기는 뭐니? 자, 같이 읽고 있었고 안 졸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작위 한 명한테 물어볼 거야. 위에 분명히 동의어 있었다. 10초 주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뭔데? radiate요. radiate, release 다 같은 표현이야. 부딪히니까는 압축된 게 빵 터진다는 이야기니까, 퍼진다는 이야기니까 radiate 되고 release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지. 실험이 같은 내용이잖아. 더 공기를 많이 퍼뜨릴 수 있으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큰 소리가 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리적인 방해야, physical disturbance in the atmosphere around us. 그래서 결론, 물리적 방해, 공기에 있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공기의 방해, 공기가 압축되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produce a sound, 소리를 만든다.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이었습니다. 소리와 빛은 파장으로 이동하고요. 공기 중에 교란작용을 통한 파동이 통해서 소리와 음파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알면 쉽다 그랬잖아. 파동의 특성이란 걸. 파동이란 건 쌓이는 게 아니고 퍼지는 거였거든. 그럼 내용을 이해하는데 퍼진다라는 이야기를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을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지. 딱 그 정도. 없어도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의 마지막 문제. 순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오늘 진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라니. 그러고도 시간이 남는다니. 그럴 거야. 설명도 좀 하고. 하지만 포인트,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포인트는 되게 단순하다는 거야. 방법만 알면 되게 쉽다고. 찾아야 될 것만 잘 찾으면. 이거를 이제 물론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나만 알고 남들은 모른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야. 다만 말씀을 안 해주신 거는
이거를 너무 빨리 가르쳐 버리면은 너희들이 안 읽어버려 글을. 근데 그냥 가르치는 거야. 특강이니까. 사실 고3용이야. PPT를 보시면은 정시 특강이라 적혀 있습니다. 고3용이란 이야기지. 고1 거를 가지고 하는. 자, 봅시다. 다음에. It has been observed that at each level of transport, a large proportion, 18 to 9% of the potential energy is lost as heat. 자, 얘들아, 이시 나타내는 게 앞에 나왔을까? 이거 대명사일까? 대명사야? 이때시요, 이때. 너희들 중학교 문법이요. 앞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전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시니까 순서를 이거부터 해도 좋습니다만 그냥 볼게요. has been observed. 관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준의 이동에서 트랜스퍼에서 대다수의 큰 분량인 80에서 90%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분량이지. 이 큰 분량의 잠재적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열로서. 뭔가 딱히 키워드를 잡을 수가 없을 듯 하니까 다른 문장 뒤쪽에 있을 법하니까 앞보다는 뒤쪽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얘들아. 여기에 대한 반복이 돼야 되니까. 그럼 문장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Food chain. 음식 체인. 먹이사슬이지? 먹이사슬 정확하게는. 먹이사슬이 의미하는 것은 Transfer of food energy. 음식 에너지의 이동이라는 이야기지. 이동에 한번 포인트를 줘서 한번 봐보자. 많이 봤던 이야기니까. From the sources in plants through a series of organisms with the repeated process of eating and being eaten. 풀에서 시작해서 어떤 일련의 계속되어지는 유기 조직체, 군직체, 그냥 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rganisms.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먹히고 먹고 먹힘의 연속이라는 거야. 먹이사슬이라는 거야. 먹이사슬에 대한 설명. 첫 번째 줄은 먹이사슬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관측되었습니다. 각각의 수준의 트랜스퍼에서 열이 사라져 버린다. 그럴싸하거든요? 한 번 더 설명이잖아. 이 결과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잠재적인 에너지가 열로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잖아. 그럴싸하지? 그러면 1번이 들어가도 되느냐? 뒤에 한번 보자고요. In a grassland. 초원에서. 풀이라는 것은 토끼에 의해서 먹혀지고요. 그런 반면에 토끼들은 차례차례 먹혀집니다. 여우에 의해서. 어떤 각각의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각각의 수준을 또 얘기하고 있어. 이상해. 여기에 대한 예시인 거야, 그냥. 풀어쓰는 예시라고. 구체적인 대상이 없다가 생겼잖아. 그럼 예시 시작입니다. 예시는 어떨 때 쓴다고요? 예시는 주장을 다 하고 나서 주장을 이해를 못 하실까봐 설명하는 거야. 내가 강조하고 있는 기호적 힌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예시는. 하지만 나는 예시를 별로 강조하지 않았지. 왜일까? 아니야, 필요해. 무슨 소리야. 예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예시를 강조 안 한 이유는 읽어야지 알잖아. 기호는 그냥 눈에 보이잖아. 뭐가 비었잖아, 중간에. 하나 띡 그어놓으면 중간에 비었잖아. 그래서 기호부터 보라는 거야. 기호는 좀 보라는 거야. 이건 잘 안 보이니까. 그럼 예시의 시작이죠. 먹힙니다. 각각의 수준의 이동에서 많이 사라진대요. 그럼 이게 보면 돼. 이거를 보고 나서 에너지가 열로 사라집니다. 잠재적 에너지가 열로 손실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먹이사슬입니다. 뭔 소리야? 먹이사슬의 목적이 2번에 들어가 버리면은 먹이사슬이라는 거는 그냥 에너지를 열로 잃어버리는 게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야. 결론이잖아.
근데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내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먹이 사슬이다. 중간 과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거지. 3번 봅시다. This food chain. food chain이고 food chain인데 여기에 food chain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거랑 반복돼갖고 2번과 3번이 같이 날아가는 거야. 먹이 사슬을 이게 3번으로 갔으면은 열을 잃어버리는 게 먹이 사슬이란 이야기야. 이런 비효율적인 짓을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건 먹이 사슬의 단점이 되겠지. 트랜스퍼, 이동이니까. 이동은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미랍니다. imply the sequence in which food energy is transferred. 음식의 에너지라는 것이 전달되어져 producer to consumer or higher trophic level. 더 높은 수준으로 옮겨진다. 미안해, 나도 글을 대충 읽었네. 여기에는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내가 빼놨네. 여기 더 있었네. 나중에라도 찾으면 되게 쉬워져. 에너지가 나왔어야 돼. 에너지는 어디에 나왔어? 여기에서 나왔잖아. 그러면 답은 무조건 4번 아니면 5번이다. 그치?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이었습니다. 먹이 사슬에 대한. hence 플러스 알파 추가 예시죠. 에너지가 나오거나 또 추가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추가 예시에서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 The number of steps or links in a sequence. 어떠한 시퀀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정이라는 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스테이지, 페이즈를 얘기하는 거야. 유의어로서. is restricted. hence 플러스 알파로 어떤 이런 과정들, 먹고 먹히는 과정은 제한되어져.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로. 갑자기 왜 제한되어질까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잖아. 근거가 필요하잖아. 그 근거는 열로 날아가니까 2 이상 위로 올라가면 남는 게 없다. The shorter the food chain or the nearer of the organism. 먹이 사슬이 짧거나 생물들이 가깝다는 이야기는 군집체 간의 종이 짧다는 이야기지. 바로바로 먹고 먹힌다는 이야기지. 그것은 to the beginning of the chain. 시작에서부터. The greater the available energy intake is. 먹이 사슬이 짧을수록 열로 손실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다. 먹이 사슬에 대한 보완점. 이 뒤에는 해결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구조화를 해보면은 이러이러한 먹이사슬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먹이사슬을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뭔가 참신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 생각 하지 마. 아직 10분 남았어. 이제 정리하고 요약하고 끝낼 거야.